예민하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병원체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이렇게 인식한 대식세포, 비만세포 같은 백혈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먹어. 병원체나 다른 물질 이렇게 아메바처럼 몸을 늘린 다음에 이렇게 잡아먹게 되고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특이적 면역 장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피부와 점막의 기능은 뭡니까? 피부는 그냥 우리 건조한 이런 피부를 말하는 거고 피부 중에 촉촉하게 점액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점막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병원체를 제거하기도 하고 피부가 약산성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나요? 이게 뭐 화장품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알던데 그래서 중성인 경우에는 좀 세균들이 잘 사는데 약산성인 경우에는 또 미생물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장을 억제하고 눈물이나 침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보내기도 하지만 세균을 파괴하는 효소도 들어있어. 세균의 세포벽을 깨는 라이소자임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특이적으로 모든 병원체를 막아주려고 노력한다. 분비물이랑 점액은 잘 알 것이고 우리 선모 같은 거 세포에 붙어있는 거 확인하면 이렇게 병원체들 많이 걸려 있어요. 먼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재채기나 기침이나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바깥으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재채기나 기침하는 이유는 뭔가 기관지나 입이나 이런 쪽에 이물질이 또는 병원체가 많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입 가리라고 하죠. 추가로 이렇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해주시면 그나마 병원체에 옮기는데 덜한 효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거의 피부로 덮여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감염을 막으려면 얼굴이나 코나 입에 손 안 대면 거의 돼.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마스크 쓰시면 거의 웬만큼은 감염 안 될 겁니다. 눈으로 감염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대식세포들이 병원체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활동을 식균작용, 식세포작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균의 입장에서 적으면 식균작용이라고 하고 그냥 모든 걸 먹으니까 세포가 모든 걸 먹는다 해서 식세포작용이라고 합니다. 대식세포가 주로 하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균, 식세포작용, 대식세포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요거 표현을 알아주십시오. 대식세포가 한다. 비만세포가 식균 작용한다, 식세포 작용한다 하면 좀 어색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잘 안 씁니다. 대식세포로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고요. 근데 이 대식이가 조금 독특한 일을 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잡아먹는 모습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대식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린 요런 병원체를 잡아먹었어. 그리고 이 부분이 항원이라고 하자. 항원은 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자기 몸에 집어넣어서 녹였어. 녹이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나 얘 잡아먹었어요 하고 칭찬해주세요 하고 등에다가 얘를 붙여. 몇 마리 잡아먹었는지에 따라서 많이 붙겠죠. 이런 식으로 이 병원체나 자기가 잡아먹은 녀석의 항원 같은 거를 자기 몸에다 이렇게 전시한다고 디스플레이 하거든요. 진짜로 전시해.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후천적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에 우리 식세포 작용을 하는데 몸 안에 라이소좀이라는 게 있어. 대식세포 안에 많아. 그래서 녹이는데 얘들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대식세포가 적군으로 인식하는데 못 녹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존재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잘 못 녹이거든요. 얘는 미세 플라스틱 먹으면 분해 못해.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몸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대식세포가 터져.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식세포 몸 안에 아까 뭐 있다 그랬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 녹이는 적군 녹이는 독성 물질이 있단 말이야. 이게 옆으로 퍼져. 그럼 옆에 대식세포가 터져. 그럼 또 옆에가 터져. 이런 일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식세포가 터지니까 옆에 비만세포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요즘 좀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없던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 이유 없이. 그래서 우리 책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어. 병원체랑 항원을 구분해서 우리 책 그 그림을 그려놨죠.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끌어들여서 분해해. 그리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몸 바깥에 이렇게 다다닥 붙여.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의 대략적인 과정을 보면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죠. 97쪽에 중간쯤 보면 비슷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저는 4단계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정말 깨끗한 소독 잘 된 걸로 우리 피부 그어가지고 위에 이제 막으면 안 부어 얘들아. 안 붓습니다. 피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응고된다고 조금 약간 부을 수는 있으나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잘 안 느껴져. 물론 신경세포가 잘리거나 하면 당연히 아프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우리 통증을 유발하는 건 병원체가 감염돼서 그래. 그런 경우 없어요. 뾰족한 거 찔렀는데 손가락 이런 데 탁 찔렸는데 깔끔하게 안 붓네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고 탁 찔렸는데 겁나 붓고 막 아프고 이런 적 없어. 보통은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으면 잘 붓지도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붓게 되고 그러면 여기 있던 대식세포나 이제 비만세포들이 동료를 이렇게 부르면 혈관을 팽창시키기도 하고 투과성도 높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 대식세포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와서 식균작용을 하고 자기 몸 바깥에 항원을 이렇게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항원작용, 염증 반응은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상처 부위에서 제거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염증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항히스타민을 뿌리는 비만세포, 대식세포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얘는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얘네가 하는 지금 방어 활동. 얘는 좀 비특이적이라고 인지를 해주십시오. 내 몸게 아니면 무조건 잡아먹은다면 이런 일을 버려요. 그래서 염증 반응은 대표적인 비특이적 면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게 없게? 가지고 있지. 얘도 선천성 면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염증과 반응을 통해서 비타민을 분비하게 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성 높이고 물질 집중시키고 병분 제거하고 응고 물질도 분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분은 혈관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소아 파트에서 잠깐 나왔던 게 있는데 림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관에도 림프액이라는 체액이 있고 주로 림프관은 백혈구들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사람 일생에 비유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감염됐다. 혈액으로부터 감염됐어. 근데 백혈구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여기 이런 데 존재하는 백혈구들이 스멀스멀 내 몸에 막 벽을 뚫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혈액 타고 언젠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좋냐면 백혈구 전용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의 백혈구들은 이제 이 림프관을 통해서 빠르게 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변 혈액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지만 림프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면 림프절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이제 선생님으로 치면 교무실 같은 데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 뭐 잘못했을 때 여기서 잘 안 혼내시잖아 선생님들이 보통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들고 막 이러면 저는 교무실로 와 이러거든.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잖아. 이게 다 물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병원체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드는 경우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면역세포가 잔뜩 있으니까 병원체 여기 가두거나 하면 다굴 칠 수 있겠죠. 그런 일도 하고 선생님들 교무실에서 수업 연구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병원체가 들어왔어. 얘가 지금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새끼를 어떻게 족치죠? 이렇게 연구하기도 해. 그런 일도 림프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림프구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잘 받아봐 주십시오. 자, 병원체가 들어왔슈. 이런 항원을 가진 애가 왔다 치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랑 누가 작용해 준다 그랬어요? 대식세포랑 비만세포가 제일 먼저 일을 해줘. 비만세포는 뭐 해준다 그랬어? 우리 몸에 얘가 감염됐음을 주변에 알리고 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좀 이제 면역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주고, 대식세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를 먹은 다음에 얘가 가진 항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몸 밖에 자랑하듯이 붙인다 그랬잖아.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면역. 근데 대식세포가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또는 수가 너무 많다거나 대식세포가 먹어도 대식세포가 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식세포가 모든 걸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얘 손에서 안 끝나니까 우리가 아픈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식세포가 이렇게 몸에 자랑질 해놓는 거를 이렇게 본떠서 가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보조세포라고 하거든요. 보조 T세포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림프구가 해줘. 림프구라고 하는 림프관이나 림프절에 잔뜩 있는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 면역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왔다고요? 오케이 하고 이렇게 가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 특화 이제 특전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전사나 특공대한테 가서 고자질 해. 이렇게 생긴 애 들어왔는데 형님 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원을 제시해. 보조 T림프구가 이 본 떠가지고 이런 놈이 들어왔는데 얘 좀 손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림프절에 가서 고자질을 해주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큰 형님들이 있거든요. B 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고 T 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네가 연구를 해. 진짜로 이런 항원을 가진 애를 억제하려면 요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몸에서 막 분열을 하고 막 유전자도 바꿔. 우리 유전자는 결정되면 안 바뀐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얘네는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죽이기 위해 특화되게 막 몸을 훈련시키거나 막 바꿔. 요게 한 7일 정도 걸려. 보통 일주일에서 14일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얘네가 죽이는 방법을 완벽하게 찾아내서 결정이 되면 이렇게 죽입시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변합니다. 전투 모드로 변하거든. 이 형질세포라고. 얘는 갑자기 독성을 띤 T림프구로 변해. T세포라고 할게요. 독성 T세포라고 해도 되고 독성 T림프구라고 해도 됩니다. 같습니다. 얘도 형질세포라고 해도 되고 형질 B림프구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더 많이 써.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역할이 좀 달라. 아까 제가 감염될 때 크게 어떤 형태라 그랬어요? 피부에 있는 거는 뭐 못 들어오니까 상관없는데 하나는 혈액이나 혈관에 들어오는 거, 하나는 뭐였어요?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거로 했잖아. 얘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 다 뒤져가지고 다 죽여. 그래서 세포성 면역을 한다고 합니다. 봐봐. 얘랑 A라는 세포가 있고 B라는 세포가 있어. 얘는 요 안에 병원체가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아낼 거야? A랑 B랑 똑같은 세포인데 얘는 안에 감염돼 있고 안 돼 있잖아요. 한 명씩 다 뒤져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겠죠. 다행히 우리 몸의 대부분 애들은 내 감염됐으면 저 감염됐어 이렇게 손 들어 이렇게 감염됐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얘가 명령하기도 하고 특수한 물질을 내분비해서 나 감염돼서 이렇게 표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이제 억제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독성 T림프구가 가서 독성 T림프구 요 색깔로 할게요. 독성 T림프구가 가서 얘한테 독물질을 주입해. 그래서 이 세포를 터뜨립니다. 빵 하고 아예 죽여버려. 근데 죽일 때 이제 주변에 대식세포도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바로 먹어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세포성 독성 T 림프구, 독성 T 세포는 이런 일을 하고 얘는 근거리 딜러예요. 근접 공격하는 친구고요. 얘는 원딜이야. 원거리 공격하거든요. 얘는 형질 세포는 뭐 하냐면 항체라는 걸 만들어. 총알처럼 항체를
마구마구 만들어가지고 체액에다가 막 뿌려. 얘가 어떤 애냐면 이 항체는 분비돼가지고 아까 얘가 이 정보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딱 얘랑 이 항원에 적합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Y자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그래서 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체가 이렇게 존재한다 치자. 그러면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적군이다라는 표시 효과도 있고 얘네끼리 못 움직이게 그냥 뭉치게 만들어버려. 응집 효과를 만들기도 하고 얘 자체가 얘를 녹이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형질 세포라는 걸로 분화해서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변신한 다음에 이렇게 공격합니다. 체액에다 보기에. 그래서 얘는 무슨 면역이라 하면 돼? 체액에다 면역하니까 체액성 면역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면역은요, 인간이 거의 포유류 중에 포유류들이 면역력이 최고 대빵이고 인간이 지능도 높지만 제일 잘하는 게 면역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감염된 병원체한테는 다시는 감염이 안 돼.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아. 우리 한 번 아파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아파.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증상으로 다른 애한테 만약에 생겼다 하면 걔는 아마 감기라고 해도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한테 감염된 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선생님 어떻게 한 번 감염되면 다시는 안 돼요라고 하면 미림부가 하나 뭘 해놓냐면 기억 세포라는 걸 만들어. 우리 지금 이거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제 지금 죽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 데이터를 남겨놔. 세포에다 딱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 죽일 때 이렇게 생긴 항체 만들니까 잘 죽이더라. 그 다음에 이런 항체 만들려면 이런 DNA 가지고 있으니까 좋더라 라고 하는 걸 남겨놓고 만약에 우리 아까 감염됐던 애가 한 번 더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어떻게 돼? 원래는 어떻게 돼요? 얘가 감염돼서 대식이가 이거 해서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연구한 다음에 이거 해서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도 감기가 일주일 만에 낫고 안 가도 7일 만에 낫고 막 이렇잖아요. 아니야? 병원 간다고 빨리 낫든가. 이제 물론 이제 특정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뭐 얘 무조건 인플루엔자입니다 하면 인플루엔자 항 바이러스제 맞으면 당일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그냥 상비약만 먹잖아요. 콧물이 너무 많이 목이 아파요. 콧물약, 목약만 준단 말이야. 결국 여러분의 면역으로 억제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 연구하는데 7일 14일 걸리고요. 이것만 개발되면 다시는 그 병에 안 걸려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감염되잖아? 그러면 미리 옛날에 연구해놨잖아요. 얘가 바로 인식해. 이거 달고 다니니까 이런 놈 들어왔는데 그럼 갑자기 곱하기 막 어떻게 해야 돼? 겁나 많이 분열해. 갑자기 얘를 꽉 늘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형질세포로 변하면서 갑자기 항체를 엄청나게 만들어내. 이런 일을 해서 한 번 걸린 건 다시는 안 걸린다.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병원체 A라고 할게요. 병원체 A인데 이 A에 처음 감염됐을 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감염됐을 때는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요거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감염됐을 때 또 일어나. 두 번째 감염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대시기가 먹고 왜냐면 얘는 비특이적이니까 자기 몸 바깥에다 항원 붙이고 오조티 림프구가 또 얘네한테 얘기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1차 감염이라고 할게. 처음 만들어진 기억세포랑 두 번째 감염돼서 만들어진 기억세포랑 각기 다르게 달라. 다른 방법으로 죽여. 거의 처음에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똑같은 방식으로 안 죽여. 그래서 두 번째 감염되고 나면 세 번째 감염되면 이제 아예 느끼지도 못해. 죽이는 방법 더 많이 만들어놔. 그래서 1차 감염되면 아플 수 있다. 2차 감염되면 안 아픈데 어떤 증상이면 아침에 감염돼서 그럼 저녁쯤에 몸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쉬면 다음 날 나. 근데 세 번째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증상도 없어.
네 번째 감염되잖아요. 감염된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만들어져 있는 기억세포라든지 이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줍니다. 자, 요거 과정 한번 볼 건데 그럼 얘들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여기부터 이제 과학적인 생각을 해야 돼. 과학자들이 이제 이 과정을 알아냈어. 기가 막히네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내 몸에 면역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감염돼서 얘 항원을 얘가 인식해서 제시해서 요 단계까지만 가면 이제 안 아프잖아. 그러면 내가 안 아프고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돼? 요 항원을 떼서 내 몸에 먼저 넣어준다. 얘가 들어오면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어차피 얘는 이걸 인식한다며. 내 몸 거 아니면 무조건 먹는다며. 얘만 넣어줘도 되는 거야 이거. 얘가 독성 물질이 아니면. 맞죠? 이렇게 만드는 게 비생명체 백신입니다. 생명체 백신은 뭐냐면 얘를 그대로 넣어줘도 돼. 얘의 독성을 싹 제거하는 거야. 그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병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가 항원이라든지 죽은 병원체를 내 몸에 딱 경험시키고 나면 뭐 생겨? 이러나 저러나 기억세포는 생긴다. 그래서 죽이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감염됐을 때는 다음에 안 아파. 이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생물 백신이 있고 비생물 백신이 있다고 하는데 생물 백신은 병원체에 그냥 독성만 빼서 넣는 거고 비생물 백신은 항원 같은 것만 떼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골 때리는 애가 하나 있어. 그 얘네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이고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덕분에 우리는 한번 감염되면 안 아픈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골 때리는 애들이 있다. 우리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어? 일주일에서 2주 걸린다 그랬죠. 이 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독성이 너무 세내면. 그러면 이제 면역이 안 돼. 치사율이 높겠죠. 두 번째, 이 골 때리는 어떤 녀석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감염해. 숙주를 얘네로 쓰는 애들이 있어. 지금 봐봐. 여기에 대시세포, 비만세포가 비특이적 면역 해주고 여기부터는 특이적 면역이야. 누군지 항원을 인식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 여기부터 특이적 면역인데 얘네가 무조건 있어야 돼. B림프구나 T림프. 얘네가 있어야 이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감염하는 애가 있어. 걔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가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가 왜 무섭냐면 얘네를 숙주로 삼아. 그러면 얘네가 싹 다 죽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이게 안 일어나. 에이즈 걸린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칼에 베이면 죽어. 감염돼가지고 이게 안 일어나서 대식세포선에서 만약에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죽어요. 옆에 친구가 감기 걸려서 재채기, 애취 하면 그 사람 이제 거의 살인하려고 그래. 내가 모르고 마셨으면. 이제 얘는 지가 면역력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아무 기침 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탁 하는데 얘는 이제 그 기침 한 방에 죽어. 이게 안 일어나서. 에이즈는 적을 공격하는 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그림으로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자. 어제 로딩을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파트 할 때 참 영상이 있으면 아이들이 잘 보겠다 했는데 진짜 찾기 어렵더라고.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최근에 되게 괜찮은 영상을 찾았습니다. 이건가? 물론 한국에서 만들진 않습니다. 외국 거라서 안타깝긴 한데. The immune system's first defense is our skin, the largest organ of our body. 뭐래. The skin covers a total area of about 2 square meters. 어때? 우리 몸에 2제곱미터 표면 정도 되는데 피부가 이걸 덮고 있대. 그래서 막아준대. 비특이적 면역에 대한 설명합니다. The size of a typical basketball backboard. When microbes attack, they're routinely deflected by the skin. 이 감염학과 교수님이 여러분 배구하는 거 보면 기절한다고요. 손에 있는 세균을 모아서 이야 이렇게 해주면 이야 하고 빵 쳐. 그러면 여 안에 있는 세균이 팍 퍼지거든. 이거 숨을 착 들이쉬고 큰일 날 운동이라고. 감염내과 교수님 보면 지금 기절한다고.
동부도 어때? 손으로 묻혀서 이렇게 조정. 근데 뭐 건강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점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안 건강할 때가 문제 생기는 거죠. 소리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농구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아 이제 감염됐습니다 드디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염된 상태에서 누구겠어 이거? 대식이라고. 내 몸이 아니니까 Fortunately, 다 certain 잡아먹어. cells in your body have evolved to fend off microscopic attackers. Early responders, like this macrophage, identify invaders and attack. 매크로파지가 They also give off chemical signals, called cytokines, to call up reinforcements like neutrophils. 여기서 대식세포가 뿌리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대식세포도 실제로는 가능한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이 역할을 해주는 건 누구라고요? 비만세포 이물질 뭐겠어? 히스타민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우리는 이 물질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분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Killer cells. 이렇게 투과성을 높이고 이러면 킬러 Macrophages, 셀들이라고 하죠. neutrophils, and natural killer cell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우리가 안 배운 innate, 수많은 백신 are non-specific, 면역 물질들이 있어요. often sacrificing healthy tissue to contain an infection. 그래서 와가지고 But if the 이제 invader 얘네를 slips 면역하는 through, 겁니다. you're going to need a more targeted defense. The adaptive immune system 몇 provides 마리가 a more 도망치거나 막 targeted 이런 거 defense. 얘도 또 다른 면역 Dendritic cells are like 안 배우는 이제 intelligence 수지상 specialists. 세포라는 애가 있습니다. They collect pieces of the invader at the site of the battle. 백혈보다 해도 Then they travel to the nearest lymph node, triggering a cascade of events. Inside the lymph 이 과정이 뭐냐면 얘도 뭔가 아까 병원체 같은 걸 막 쓸어 담으면서 움직였잖아요. 지금 이제 림프절로 간 거예요. 얘가 데리고 이제 보조 T 림프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보조 T가 가기도 하고 직접 세포가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림프절에 가면 얘네가 이제 보조 T입니다 여기서. node, the dendritic cell presents pieces of the invader to T cells, the immune system's communication specialist. 여기서 헬퍼 T 셀이가 돼 있죠. 보조 T 세포가 얘네 몸 밖으로 붙인 항원 이제 인식하는 거야. 아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네 형님들한테 얘기해 놓을게. 그러니까 In turn, T 자 지금 여기 보면 B 세포랑 T 세포들입니다. B 림프구, T 림프구들이 보조 T가 이제 가지고 왔죠. 야 이 뭐 새로운 놈 왔다면 내가 죽이게 그래 이렇게 와가지고 재밌는 일 생겼다 하고 이렇게. B cells, 그다음 B 세포라고. training them to form antibodies, the molecular weapons 그러면 이제 개발하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얘 어떻게 죽이지 막 연구한 다음에 이거 뭐겠어요? 이제 항체입니다. B 세포라고 했지만 얘는 이제 형질 세포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로 변한 거고 이렇게 뿌려. specifically. 항체 아까 Y자 모양 비슷하게 생겼죠. The immune system now mounts its ultimate defense. B cells release millions of antibodies, 이게 이제 체액에 each 뿌려진 antibody 겁니다. shape tailored to identify and 돌다가 이렇게 아까 병원체를 만나면 이렇게 와사사삭 붙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억제하게 됩니다. 얘들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도 눈이 없잖아. 얘 감염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얘도 이렇게 다 만져봐야 돼. 근데 여기다가 항체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워버린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만져서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추가 감염도 막고 얘네끼리 또 억지로 붙어. 그래서 항체끼리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이 세균을 적군을 뭉치기도 하고 이런 효과로 해서 이제 체액성 면역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neutralize the enemy. 그래서 혹시 기억세포가 나오나? 여기서는 뭐 기억세포나 이런 것까지는 표현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뿌렸던 여기 수많은 B세포들이 요 영상 이 부분에서 수많은 B세포들이 지금 보조티에 붙었었잖아요. 이 중에 일부는 기억세포로 되고 이 중에 일부는 형질세포가 되기도 하고 T세포가 붙으면 독성 T세포가 돼서 세포 하나하나 뒤지면서 이런 면역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인지는 대략 알겠죠? 교과서 잠깐 한번 봅시다. 줄 치고 마치자.
파트가 참 자료가 너무 어렵고 많이 없어서 고등학생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방어작용이 작동하고 있어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일어나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에 노출되면서 발달하고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어나. 어떻게 선별적으로 일어나는지는 제가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항원을 대식세포가 제시하면 보조-T가 인식해서 B나 T한테 주게 되고 얘에 특화된 어떤 물질이라든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얘네만 공격하는 게 특이적 면역이다. 대부분의 특이적 면역인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이라는 글자 있죠. 얘네는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후천적입니다. 감염이 되어야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어. 그래서 후천적 면역의 일종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후천적 면역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면역이잖아. 근데 비특이적 면역들 보면 피부, 점막, 식균 작용, 염증 작용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부와 점막은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게 되고요. 땀이라든지 이런 거, 눈물에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얘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고난도 문화에 가끔 등장합니다. 얘 옆에다 이렇게 줄 거 가지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세포벽 파괴 효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균의 세포벽이다. 그냥 세포벽이 아니라 세균 세포벽을 파괴하는 세균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눈물이나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물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흘려내리지만 세균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녹여버립니다. 기관지 이런 거는 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식균 작용. 피부가 이제 겉으로 없는 부분들은 점막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끈적하면서 액체가 나오게 되고요. 점액에도 라이소자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도 병원체를 제거하고 기관지 내벽에 있는 섬모와 점액들도 병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얘네도 비특이적이고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비특이적 면역 중에 식균 작용,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고 발열, 부호름, 붉어짐, 통증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누구 때문이라 그래서? 히스타민이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히스타민은 누가 분비하죠? 비만세포다까지 아시면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꿀릴 일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알아두면 너무 좋고요.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비만세포라고 빨갛게 돼 있잖아요.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넘어가서 여기는 글자로만 했는데 제가 안 알려드린 부분인데 선생님 그러면 B림프구랑 T림프구가 있는데 얘는 이름이 왜 B고 왜 T예요? 라고 하면 태어난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아니 태어나는 건 둘 다 골수에서 생깁니다. 우리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전부 다 골수라고 하는 뼈 안에서 생겨요. 뼈 안에서 생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성숙을 어디 하느냐 차이인데 B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 중 일부는 골수에서 성숙까지 돼가지고 B림프구가 되고요.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의 일부가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T림프구가 됩니다. 골수가 영어로 본메로우야, 얘들아. 본메로우, 뼈의 부드러운 부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슴샘은 영어로 튜머라고 그래. 그래서 가슴샘이 영어로 튜머라서 튜머셀이라고 해서 T세포가 된 거고 본메로우 셀이라고 해서 B세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숙 위치가 다르다. 태어난 곳은 같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자주 물어보더라고. 자, 백혈구 중 내식세포는 일부 세포와 같이 침입하면 얘 항원을 표면에 이렇게 제시해, 전시해. 그러고 나면 이 다음 내용인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납니다.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세포를 직접 제거하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가 항원을 제거한다. 이거는 B림프구가 관여하는데 B림프구가 분화한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화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해놓고 분화는 세포의 기능이나 형태가 변한 거야. 기능은 분화라는 건 세포의 기능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개념을 분화라고 하거든요. 하나 옆에 적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글로 한번 보는 거다.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세포성 면역에서는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보조 T림프구와 이걸 이용해서 T림프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T림프구는 보조 T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체액성 면역에는 보조 T림프구의 도움으로 B림프구가 인식을 해서 이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되기도 하고 기억세포로 되기도 합니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하고 기억세포는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다시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생성한다 라는 거.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아까 판사해줬던 게 이런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런 식으로 뭉치게 하거나 아예 이렇게 막아버린다 그랬죠. 이런 효과들이 있고, 기억세포 모양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아셔야 될 게 형질세포 모양 봐봐. 요거는 좀 고급 내용이긴 한데 해보자. 우리 1학년 때 어떻게 배우냐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배워. 주로 머리카락, 그 다음에 뭐 이, 효소,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항체는 주성분이 거의 다 뭐냐면 단백질이야. 1학년 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가 몇 개 배웠잖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형질 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다. 그래서 단백질을 겁나 합성해야 되니까 뭐가 발달돼 있겠어? 소포체랑 골지체랑 리보솜 같은 게 엄청 발달돼 있어.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뭔가 소포체랑 소포체랑 골지체 같은 게 발달된 것처럼 이렇게 그리거든요. 요 그림 나오면 형질 세포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합성해야 돼.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어서 형질 세포 이렇게 생긴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보조 T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줄게. 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특이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특이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대식세포가 인식해서 항원 제시하는 것까지는 그냥 얘가 어떤 애가 들어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조 T가 이 항원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여기부터는 비특이적이에요. 아니 뭔 소리야? 특이적이야. 특이적이야. 이제부터는 항원을 인식해서 얘를 죽이겠다 라는 의지가 반영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조 T가 항원을 인식하는 여기부터는 전부 특이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하라 그러면 안 하겠지만 구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감염된 애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감염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기억세포가 위에 있는 형질세포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억세포 다 써버리면 다음에는 안 쓸 거야? 아니겠죠? 기억세포가 추가로 기억세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열도 하고 분화도 해. 분화라는 개념 자주 나올 거거든요. 분열은 세포 분열에서 수를 늘린다는 개념이고, 분화는 기능이나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차 감염 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 여기도 2차 감염이라 적어주라. 이게 안 보이고 여러분이 와닿지 않아 조금 힘들 텐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서치자 항체 항원 반응.
항체는 Y자 모양의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항체는 Y자 모양의 단백질로 결합 부위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을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 한다.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면 병원체가 덩어리를 형성해서 가라앉거나 작용을 못하거나 식균 작용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제가 그림을 병원체 항원을 하나만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체는 가질 수 있는 게 많죠. 정말 다양한 항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항원에 대해서는 A 항체, B 항원에 대해서는 B 항체, C 항원에 대해서는 C 항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A 항원이니까 B 항체는 결합을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효소랑 생성물, 반응물 특이작용처럼 적합 특이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처음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감염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할 테니까 네, 해보고 여기는 문제도 좀 풀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